눈이 보이는 종목수다. 그녀들의 종목콕톡. 안녕하세요. 현희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희 박수진입니다. 네, 사흘 만에 하락한 우리 시장. 오늘은 개인만이 방어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많이 빠지면서 안 좋을 때는 또 지수가 커플링이 되더라고요. 네.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2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부담을 줬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섹터는 보험주였습니다.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오늘 강했고요. 룽토코리아, M게임을 포함해 전반적인 게임주들의 상승도 돋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2040년까지 상수관로를 교체 정비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관광업체 주가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현대차와 고려아연을,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과 신한지주를 집중 매수했고 공통적으로는 기아를 담았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또 울게 한 종목 뒤에는 어떤 숨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주코치 모시고 종목콕, 종목톡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콕톡 수요일 주코치 3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조혜교 A1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다 출연을 하셨던 분들인데 오늘 세 분 실제로는 또 처음이라고. 이렇게 세 명 조합은 네. 처음이에요. 네, 초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우리 미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하실까요? 대표님 먼저 하실까요? 제가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오랜만에 한 주. 지난주 제가 못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니요, 알고 지난번에 있습니다. 확진이 돼서 제가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네, 뭐. 네. 되게 당황하는 것 본인이 같은데. 하시면 상관없죠. 아, 그래요? 근데 한 7일 자가격리하고 이게 좀 약간 휴유증이 있어서 한 15일 동안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먹고. 근데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은데. 네, 푹 좋아 쉬고 오신 보이세요. 만큼. 네. 근데 어쨌든 조심하세요. 뭐 좀 다 걸려서.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감기하고 네. 그래서. 예. 이게 인사가 됐나 모르겠네요. 아, 그럼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됐네요. 건강하세요. 예. 네, 그러면 차장님 우리 한 박 말씀 차장님. 하실까요? 예, 뭐 오늘 장이 오랜만에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 제가 소통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또 빠질까봐. 그렇지만 이따가 다 말씀을 하실 텐데 좀 해볼만 하다. 지금 예, 시장은 해볼만 하다. 그래도 빠질 때 들어가면은 그래도 이런 느낌이 한 3달 만에 거의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조금 좀 적극적으로 네. 좀 기분 좋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해도 된다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쭈니였죠. 쭈니는 어떤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DB금융투자 김준우입니다. 저는 확진자는 아니고요. 확진자입니다. 대중 관리가 안 돼서 아, 왜 그런데. 그러세요? 그래도 뭐 일단은 박 사장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고요. 오늘 조정을 좀 받았지만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1월 초에 저점은 이제 깨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빠질 때마다 개별 종목들, 본인들 보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플레이가 계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2월 달, 3월 달에 비해서는 충분히 좀 할 만한 시장이라는 박 사장님 의견에 굉장히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기하는 건가요? 두 분 다 시장 얘기하고 나만 이상한 그러면 얘기하고. 저희 대표님도 시장 얘기하시죠. 그냥 묻자고 한 얘기인데. 뭐 시장 우리 뭐 대표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시장요? 예. 예, 뭐
그러면 또 욕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갑시다.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종목은 4종목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솔루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그리고 한세실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계속 핫합니다.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테슬라의 급등도 역시나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을 보고 싶은데 기관이 무려 18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가장 궁금해서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저희 쭈니는 LG에너지솔루션 기관이 계속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장한 지 이제 2달 남짓밖에 안 된 종목이라서 아직까지 그 큰 자금들이 이제 비율대로 담아야 되는 자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패시브한 성격들의 그런 기관 자금들이 좀 기계적으로 들어온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LG엔솔은 이제 상장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2차 전지가 벌써 우리가 언급된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미래 멀티플을 많이 땡겨와서 지금 뭐 첨본 에코프로비에 같은 경우도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주가 조정 받았음에도 한 40배, 50배 되는데 멀티플이 네.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제조업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멀티플을 크게 땡겨받을 수 있을까 점에서는 약간 뭐 그래도 안 좋다는 것보다는 약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사는 거는 기계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일단. 그렇죠. 뭐 일단 일부 모멘텀 플레이 하는 기간도 일부 섞여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좀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쭈니가 뭐 밸류에이션 말씀 얘기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뭐 작년에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고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고평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전지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지 박현산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살펴보시면은 지나치게 쏠려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으로 엔터가 안 좋고 2차 전지가 좋고 즉 둘 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쪽으로 하루 이틀 단위로 계속 쏠리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어느 게 좀 더 모멘텀이 가까이 있느냐 하거든요. 지금 엔솔이라든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그래도 테슬라만 지금 출하가 잘 되고 있고 네. 앨런 머스크가 어떤 마법을 부린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지금 차량 반도체 계속 수급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건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향은 엔솔이잖아요. 그러면 엔솔로 상대적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엔솔로 쏠리다 보니까는 좀 더 퍼지죠. 양극재 업체. 양극재가 퍼지다 보면 다른 업체. 지금 그 퍼지는 과정이 생각이 되는 거고 제가 자료를 좀 읽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애널리스트 레포트 사이에서 이것이 이것 대비 덜 올랐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그 다음날 바로 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섹터가 성장을 할 때 다른 작은 종목들로 찾아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선순환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단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죠? 상단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살려고 진짜로 그 산업이 종목이 성장할 거면은 예전에 우리 5G 갈 때 KMW 못 잡아서 계속 날아갔잖아요. 똑같은 형식으로 일단은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점 네. 물론 지금 좋습니다.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떤 섹터가 내가 좀 싸 보이고 내가 마음 편한 쪽에 들고 있으냐 봤을 때는 지금 밸류로서는 약간은 좀 불편한 구간에 조금씩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수급 얘기를 먼저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기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갖고 있는 위치와 모멘텀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조일규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분석하려면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80배, 90배는 싸요. 왜냐하면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네. 시가총액 한 80조에서 90조 정도면 싸고 100조 넘어가면 비싸요. 근데 지금 100조 넘어가고도 계속 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좀 이해하시면 그냥 되게 쉬워요. 우리 이승조 대표 가끔 나와서 여기 롱숏 펀드 얘기하죠. 네, 저희 첫 방송에 나왔어요. 네, 롱숏 얘기 많이 할 때 좀 네. 어렵지 않나요, 그거? 어렵죠. 네, 근데 그거 알면 이게 시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시장을 바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다 죽어가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현대차도 아픈데요? 그렇고, LG전자도 죽어가다니. 그렇고 막 그러죠. 근데 이럴 때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 항상 롱숏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LG엔솔이 코스피 200에 들어오면서 이걸 만약에 기관이 안 채워놓으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트래킹 에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너무 어렵나? 그래서 어쨌든 그 약간의 그 오차 범위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형태의 시가총액이 지금 엔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수 떨어질 때 엔솔을 받치면서 시장을 네. 잡는 거 봤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네. 프로그램 매매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아.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지금 없고요.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보면 뭐 이게 싸다라고 얘기할 때는 80조, 90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올해 매출이 18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8,500억이에요. 작년에 17조거든요. 올해 많이 안 나와요. 올라갈 이유 없어요. 그런데 2023년에 26조로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통은 2차 전지 산업은 이게 지금의 실적을 반영하지 않아요. 2, 3년 뒤를 땡겨와서 선반영하는 거죠. 원래 그래요. 이 산업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 대표적인 섹터니까요. 성장 섹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구조 자체에서 2차 전지를 섹터를 잡아놓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빠져버리잖아요.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다. 예전에 이성조 대표 했던 것처럼 롱숏에 아주 시스템하게 지금 핸들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럼 됩니다. 지금 롱이 언제든 숏으로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다른 섹터가 모멘텀이 생기면. 네. 어.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또 숏일 당연하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숏 치고 롱을 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멘텀이 없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LG 엔솔 생각하면 오버행 이슈가 항상 이슈가 맞아요. 됐었잖아요. 이 3개월 확약 그 물량이 4월 중에 또 나올 거고 3개월 이상 확약 비율이 굉장히 높게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오버행 이슈는 그러면 좀 아직은 해소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일단 오버행 이슈는 항상 그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이 많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걸로 블록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일단 아마 계산이 있을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 롱숏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롱숏 플러스해서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2차 전지 ETF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네네. 2차 전지 수급도 꽤 돼요. 시장 생각보다 시장 대비해서 ETF를 찾으시는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언제든지 그건 시장 방향만 맞으면 커버가 가능하다. 하지만은 시장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할 때 그것을 미리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때 3개월에 풀리는 시점 내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 아마도 4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큰 시장 리스크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급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펀더멘탈도 조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재료 부담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등 이런 글로벌 환경이 잘 따라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거 보더라도 조금은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장기 광물가 상승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연히 지금 러시아발 전쟁 그 이슈 때문에 원자재 쪽도 좀 문제가 좀 많고 해서 그런 영향 당연히 안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방송 나왔을 때도 이제 원유나 관련돼서는 원자재 관련돼서는 저는 롱보다 숏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네,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이게 셀이든지 뭐 소재든지 2차 전지가 아직 우리가 인구의 회자된 게 오래됐지만 굉장히 좀 아직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어떤 뭐 소재냐 셀이냐 뭐 이런 쪽을 고르시기보다는 이사연지 관련 아까 박 차장 말씀처럼 ETF도 최근에 어젠가 그제도 KBS도 ETF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대응하시려면 차라리 ETF 매매를 하시는 게 네.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인 그 섹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보다는 2차 전지 관심 있으시면 ETF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낫다. 그렇게 좀 말씀 정리드리겠습니다. 저기 원자재 가격에서 이게 사람들이 알려진 거하고 약간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2차 어떤 거요? 전지의 이제 가장 원자재 비중, 그러니까 원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뭐 니켈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사실 아닌데 니켈은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떤 부분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니켈이 10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규제해 버려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그 니켈 생산 기업 중에 칭산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거 막 올라갈 때 공매도 막 쳤다가 쫓았다. 숏스키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이거 다 풀려버리니까 올라간 게 다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원자재, 2차 전지 원자재 쪽은 가장 중요한 건 탄산 리튬 하나 정도입니다. 탄산 리튬. 예. 그러니까 니켈은 올라갔다 다 꺼져버렸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또 증산 발표하고 이러니까 다 꺾여버렸죠. 그러니까 니켈을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니켈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리튬, 탄산 리튬이 계속 올라가요. 수요가 많아서.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 막 소환해갖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잘 안 떨어지네요. 근데 이게 반대로 리튬, 탄산 리튬이 계속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중장기 성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니켈은 아니에요. 네. 니켈은 탄산 리튬이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혹시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탄산 리튬 근데 말씀을 조금 더 해주셨고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 리튬도 중요해요. 당연하고 그 2차 전지 셀 업체와 소재 업체의 차이가 있어요. 소재 업체에서 만들 때 물론 원자재 가격 반영을 하죠. 근데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셀 업체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SDI, 엔솔 같은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OEM 업체들, 포드, 폭스바겐 이런 데 또 가격 전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단기적인 시황에서는 니켈 가격이든 리튬이든 급등이랑은 실적상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왔을 때 빠졌었던 이유는요. 계속 그럴까 봐요. 그러던 와중에 아까 이제 숏 퀴즈 문제도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회복을 못했죠. 그러다가 막상 열어보니까는 그 뭔가 투자 논리는 훼손된 게 전혀 없었던 거죠. 훼손이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가 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2차 전지가 좀 더 강력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상 3달, 6개월 동안 이슈는 크게 나오진 않을 텐데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게 문제다. 근데 장기화되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격 전가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단기 실적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중요한데 소재 업체는 원재료 가격 올라가면 판가에 바로 반영시키지만 네. 셀 업체는 그런 구조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재 업체보다는 셀 업체가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시키는 게 늦습니다. 보조금으로. 네. 왜냐하면 네. 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 업체가 판가 반영이 좀 늦는다는 말씀이시죠? 보조금 형태로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보조금 형태로 계약이 들어가니까 지원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셀 업체들은 신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소재 업체는 신규 플레이어들이 많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규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와 신규 플레이어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 신생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레이어라는 거. 진입 장벽의 소재가 조금 더 높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소재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원재료 가격을 판매 가격에 이렇게 바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훨씬 좋다고 봅니다. 예. 네, 대표님이랑 뭐 차장님이랑 우리 쭈니님, 부지점장님 말씀 들어보시면 조금 다 비슷한 계열인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단 3월 들어서 꾸준히 좀 올라왔고 어제 좀 크게 시세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오늘 영향도 있었죠. 네, 약세장 속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놓고 본다면은 그러면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자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짧게 우리 차장님부터 한 말씀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재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올랐던 종목들을 지금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시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엔솔이 90배예요, 90배. 네. 90배면은 CATL 비교해도 비싼 건 맞습니다. 예, 그건 확실해요. 맞는데 시장의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빅스텝이 진행 중이라서 비싼 거가 어렵다 할 때는 상대적으로 장비주가 유리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시장 국면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막상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소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소재가 오른 것 때문에 부담이 있으시다 느끼신다면은
올해 뭐 SK 운부터 시작해서 시설 투자는 계속 들어갈 테니까는 그쪽에 납품하는 장비 업체 중에서 똘똘한 종목을 찾아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부지점장님은요? 저는 일단 2차 전지가 이제 보통 전기차 관련된 거니까 전기차 시장의 헤게모니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테슬라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박 사장님 대표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볼 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ETF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지금 미국 당국의 배터리 또 조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또 대응도 보유자분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거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그런가요? 예,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아니 있던데요. 아는데 네. 또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거 아까 되게 패권 얘기 되게 좋은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조멘치 상원의원인가요? 아, 예. 맞죠? 그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다가 지금 뉘앙스가 변했어요, 약간씩. 예,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뉴 버지니아 주에 새로운 거 이렇게 제안하면서 아마 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지금 부전장님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패권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4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가 방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간반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브레이너드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글로벌 시장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죠. 5월부터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유럽 증시 시작은 좀 약세로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개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작년 4월 이후에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영국 FTSE 지수가 0.27% 하락, 닥스 지수도 0.2% 하락, 프랑스 깍그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출발 시황 알아봤고요. 저희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콕동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조혜교 대표님이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일단 2차 전지 음극 부분에 씌우는 얇은 구리막이죠. 전지박이랑 2차 전지 음극 집전체 동박 그리고 OLED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전지박 사업부의 적자 지소 그리고 2분기 수주 모멘텀이라는 우려와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지박 사업부의 이 적자폭이 조금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이 적자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대표님? 근데 이 기업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그 셀 업체하고 소재 업체를 좀 비교를 하려고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아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판매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라든지 뭐 이 솔루스 첨단소재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많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전지막 쪽도 보면 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 종목보다 더 많은 게 일진 머티리얼스도 있고 막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훨씬 더 플렉스블하게 이게 이 앞으로 아까 제 신규 플레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셀 업체를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 지금 소재 업체나 셀 업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증설 알죠? 캐파 증설. 네. 무지막지하게요. 정말 매년 엄청나게 캐파 증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면 캐파 증설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 그게 어디로 떨어지는지 아세요? 감가상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2, 3년을 땡겨서 오는데 그거를 판매 가격으로 전가 못 시키면 그게 모멘텀이 자꾸 이게 정체가 돼버리거든요. 물론 여기는 피크아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갖고 온 이유는 이 기업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2차 전지 쪽을 보려면 아무래도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나 소재 업체를 좀 보자. 그리고 소재 업체 중에서는 그 양극재, 그다음에 아까 전지막, 네. 그다음에 음극재는 최근에 많이 이렇게 뜨는 게 실리콘 음극. 실리콘 음극재. 예. 그쪽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와도 별로 네. 이렇게 저항성이 없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을 판매 가격으로 바로바로 전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 이제 솔루스 첨단소재는 아무래도 그보다는 지금 소형주 장세라서 단기적으로 얘가 조금 탄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래서 갖고 저는 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가서 올랐다고 일단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지박이 비중이 큰 회사잖아요. 지금 SKC랑 일진 머티리얼즈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캐파가 조금 적더라고요. 그 SKC가 전지막은 아니고요. SK 자회사가 아, 하나 있어요. 네네. 네, 그 SK 넥슬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회사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세가 소형주 장세라서 그런 거고 사실은 원래대로 간다면 에코프로비나 LNF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일진 머티리얼스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건 전체적인 2차 전지 소재 업종을 한번 다뤄보려고 그렇게 갖고 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아까 캐파 말씀을 하셨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도 헝가리 공장 증설 이슈가 있고 또 캐나다 공장 착공 이슈를 보면은 이 수주 물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 수주 현황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캐파를 정설하는 거는 수주 물량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023년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물량이 이제 계약이 돼요. 네. 네.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면 2, 3년을 땡겨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증설을 했을 때는 그 계약에 때 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땡겨서 하려고 증설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셀업체 같은 경우는 그게 만약에 판매가 뭐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판매가 안 돼 버리면 감가상각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판매 때문에 증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약이 나올 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증설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에 땡겨서 보고 미래 수주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또 실적이 한 2, 3년을 땡겨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항상 2년 정도 선반 내에서 네. 실적을 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2차 전지가. 그래서 예. 진희 씨가 또 앞서 잘 설명을 해줬지만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전지박뿐만 아니라 OLED 사업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조금 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OLED 좋아요. 예. 상쇄시킬 수 있다고. 지금 OLED 그럼 이쪽에 대해서도 성장성에 기대를 저희가 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제 그러니까 이건 OLED도 마찬가지지만 아 누가 아까 뭐 이렇게 또 스마트폰 부품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뒤에 PRC. 얘기할 근데 그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독특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게 OLED 쪽으로 가면서 수익이 나는 그 비즈니스 사업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얘는 또 특이하게 요게 많고 이 전지막 쪽으로 또 좋아지게 되면 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볼 때는 안 좋은 섹터가 계속 안 좋을 것이냐 아니면 좋을 것이냐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 판명하면 좋은 섹터는 놔두고 안 좋은 섹터가 어떻게 좋을 것인가만 이게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를 보면은 최근 좀 상단을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소재업체 같은 경우, 전 셀업체는 안 합니다. 그건 죄송한데. 근데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아가는 전략. 네.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괜히 이걸 갖고 왔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이런 것들은 계속 그냥 모아가면 돼요. 일진 머티리얼스는. 왜냐하면 소재업체는 제가 볼 때 신규 플레이어도 없고 그러니까 동박이든 뭐 전지박이든 양극재든 음극재든 일단 소재는 다 같이 간다고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음극재는 빼고 아, 음극재 빼고 양극재 양극재랑 그중에. 같이 전지막하고 하는 양극재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이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게 좋아요. 가격 협상력도 있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그럼 목표가가 지금 11만 원으로 잡아주신 건가요? 요거 박스권 상단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더 좋은 종목 갖고 올 걸.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하려면 소재업종 하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김준우 부지점장님은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표님 말씀하신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2차 전지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2차 전지는 지금 약간 좀 약간 고밸류 부담스럽다. 것도 있고 좀 더 부담스럽고 저는 2차 전지 섹터 자체를 저는 지금 조금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섹터 중에서는 좀 약간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싶다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어렵기 때문에 ETF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F,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청자 미주 여러분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ETF 말씀해 주셨지만 민성님께서도 2차전지 ETF가 이번 장에서 젤로 V자 반등이다라고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김남성님도 개미들의 반란 뭉쳐야 산다 이렇게 저희들을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박현선 차장이 가져온 못주 PI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조일구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할지 힌트를 주셨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의 동맹이 열렸습니다. 이제 대표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PI 필름 세계 1위 점유율 업체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고 계신 거죠? 성장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0-30% 이상은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회사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PI 필름이라 들어보셨죠? 폴리이미드. 그렇죠. PI 필름이 어디 쓰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FPCB, FPCB의 연성 적측 동박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쌓는 거예요. 네. 쌓는 거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방열 시트 거기에도 사용을 하고요. 전기차 배터리 셀에도 조금 맞습니다. 들어가죠? 그거는 배터리 셀은 올해 차세대의 회사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중이고 일단 첨단 산업이라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지 안테나, 5G 이런 쪽 다 쓰이고 있는데 매출 구성이 40%, 35%, 25% 굉장히 꽤 다변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섹터, 한 산업이 무너지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기업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OLED 쪽이라든지 밸류체인이라 얘기를 하는데 거기 중에서 봤을 때 가장 약해요 지금. 그래서 약했던 이유를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폴리이미드를 만드는 원재료, 원부자재를 DM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생산이 많이 올랐고 작년 12월까지 올랐습니다. 오르다가 1월부터 2월 사이에 조금씩은 빠지고 있는데 오르게 되면은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사에 정가를 시키죠. 정가를 시키는 시기가 제가 보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1, 2월 달 영업한 게 안 좋아요. 네. 그럼 안 좋게 되면은 당연히 안 사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빠지는 거의 폭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천천히였다. 그리고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른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나왔을 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지금 어닝을 쫓아잡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지금 보이는 거래요. 근데 얘 그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3분기 이후예요. 실적이 제대로 도는 거는. 그렇지만은 오늘 나온 자료 보니까는 1분기 영업이익을 한 152억으로 보거든요.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가 95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기존 컨센 대비해서 좀 빠지는데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원부자재 가격 자체가 빠지고 있고 3월부터는 가격 전가된 게 드디어 실적으로 꽂히는 시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솔로 첨단 소재랑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레포트를 보시면은 분기별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솔로 첨단 소재는 1분기, 2분기가 적자고요. 3분기부터 돌아요. 흑자가. 왜냐하면 7월부터가 뭐가 나오냐면 캐나다 공장 가동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추정을 할 때 그때부터 어닝이 꽂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오른 거죠. 지금 꽂히고 있는 LNF라든지 에코프로 비행보다 덜 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PI 첨단 소재 입장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적이 1분기 기준이 가장 저점이다. 점이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 봤을 때 아마 5월달 발표하겠죠. 네. 투자자분들이 안 좋다 그러다 던지거든요. 거의가 대부분 그때가 저점이에요. 아하. 네. 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그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조금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네. 1분기 실적도 조금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이미 그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일단 1분기까지는 선반영이 돼 있어요. 왜 이런 내용은 웬만한 플레이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외국인들은 그냥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잘 안 봐요. 어. 솔직히 그게 안 봅니다. 그리고 그냥 실적 안 좋을 것 같으니까는 1분기 계속 때리는 거고 기관들은 좀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사고 있어요. 응. 그러면은 그게 맞추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겠죠. 네. 그러면은 막상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 없는 종목,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지는데 지금 저점 통과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런 논리가 깨지겠어요? 잘 안 깨집니다. 제가 저번에 이스페타시스도 말씀드릴 때
논리가 깨지면 안 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장 부러지는 거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이 뭔가 깨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깨질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은 뭐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는데 이 PI 필름이 주력 사업이고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PI 바니쉬라는 사업도 진출했다고 하는데 이제 바니쉬가 액상 형태의 폴리 이미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니쉬를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필름이 만들어지기 직전 단계예요. 그 액상? 그렇죠. 네. 그걸 바르겠죠. 그래서 구리선 있잖아요. 구리선을 얇게 코팅하는 기술을 바니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쪽도 매출이 꽤 꾸준하게 나오는 중이니까는 바니쉬가 근데 작년 10월부터 생산했거든요.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적으로 바로 꽂히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 PI 첨단 소재의 기본은 PI 필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더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보는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다음 경쟁사들이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위 업체가 PI 첨단 소재 맞고요. 2위 업체가 일본 가네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작년에 한 2,000톤 규모? 그러니까 얼마 안 했어요. 그리고 3위 업체가 우리가 도레이 두퐁. 그럼 다른 업체들은 증설 거의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럼 PI 필름이 1등, PI 소재가 1등이니까 네. 1등이 지금 증설하는 상황에서 2등은 별로 안 했다? 그러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준은 부담이 없고요. 캐파 참고나 말씀드리자면 작년 말에 4,500톤 정도 하고 올해 5,100톤, 23년도에 5,700톤. 꽤 꾸준하게 가네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늘어나는 것도 좋아요. 그럼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증설 계획이 있는 수준은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익이 올해 회사에서 940억 정도 예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는 한 13배 정도? 이 정도면 좀 부담이 높지 없는 않네요. 수준. 네. 부담이 없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그 매각 이슈가 굉장히 맞아요.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인 좀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롯데, 뭐 하나 이런 대기업도 있는데 KKR, 칼라일 이런 글로벌 사모펀드도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경영권을 포함한 예상 거래 가격이 1조 원을 웃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매각이 진행이 되면은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에 어떤 긍정적인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벤트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글래누드 PE가 지금 54%인가 아마 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대주주 SKC 코롱 PI였죠 우리가. 네. 그 이름이 바뀐 건데 어찌됐든 글래누드 PE가 54%인데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50% 갖고 있는 지분이 1조 된다. 그러면 기존에 그럼 7천억에서 50% 정도 애드시켜서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엄청 좀 예. 잘 쳐준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1조를 제가 계산한 거 아니니까는 어떻게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나머지 주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1조를 맞추려는 노력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또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하나의 이벤트라든지 하나의 트리거가 필요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매각에 대한 부분은 아마 6월 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적 저점, 매각 이벤트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고 실적이 지금 저점이고 6월부터 이 매각에 대한 이벤트가 모멘텀이 작용이 된다면 지금 주가를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매수 맞을 것 같고 음. 이러다 갑작스럽게 이제 매각 이슈가 튀어나오면 세게 튈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살짝 팔았다가 아, 다시 원래 수준 떨어지면 다시 샀다가 다시 들어가요? 수량 늘리기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PI 첨단 소재 실적이 세게 올라가는 구간은 3분기부터예요. 그러니까는 6월 달과 좀 맞춰지는 구간이긴 하죠. 그러니까는 그 시기까지 가장 기본은 물량이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히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지점장님은 PI 첨단 소재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매각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고 말씀하신 대로 멀티플도 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조 대표님도. 대표님은요? 저도 메가 이슈 때문에 보고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3월 달에 그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게 지금
한 2년 우리 동안 지난 시간에 되게 네, 강조했던 잘 봐야 네. 된다고 강조하고 가시잖아요. 삼성전기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구재 주문이요 마이너스 2.3이 나왔어요. 어. 2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아무리 밸류에이션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증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있고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어도 전체 업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세게 또 안 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구재 주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어떤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일단 내구재 주문이랑은 솔직히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예.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랑 PI 필름의 수요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볼 때 이게 지금 스마트폰만 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다른 쪽 배터리 소재 쪽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세게 튄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세게 튀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세게 튀게 하는 업종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 자체가. 그러면 굉장히 중소형주, 소형주 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예. 네, 이렇게 뜨거운 토론 현장을 미디어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것 같은데 다음 종목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세실업 김준우 부지점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오늘은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류 OEM 업체들이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뭐 이런 소식이 연일 보도로 나오고 있죠. 3월 중순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세실업의 경우에는 서구권의 성장세가 굉장한데 한세실업은 뭐 미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부지점장님? 네, 앞에 두 분이 첨단 소재를 했는데 갑자기 실업이 네. 나와서 많이 네. 놀라셨죠. 저도 두 분이 이렇게 비슷한 이름의 종목 할지 몰라가지고 놀랐습니다. 일단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섹터 자체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카지노도 있고 심지어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확진자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확진자가 1월 달에 적다가 2, 3월부터 3, 40만 원씩 확 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질 때는 서서히 스무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을 따져보면 1분기보다 2분기 확진자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약 관련 회사라든가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데 초점을 지금 맞춰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말 그대로 잘난 주식이기 때문에 52 신고가 쪽에서 좀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리오프닝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그 뭐냐면은 우리가 리오프닝을 왜 하냐면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또는 이제 우리가 이걸 극복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경제가 끌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금리 뭐 인상이 계속 나오는데 양적 완화가 역대급으로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뭐 더 센 변이가 나온다고 또 셧다운 할 수 있느냐?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감수하고 가자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정부에서 눈 질끈 갖고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리오프닝 하게 됐을 때 이제 확진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잡을 수 있다는 이제 그 중증 환자나 사망률만 낮으면 그냥 감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은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신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등덩이 밀려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보고 있어서 저 리오프닝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 제가 미국 의료 시장에서 한세실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도표를 제가 준비한 게 좀 나올래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말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일단 보게 되면은 미국이 그 소비자들의 평균 소비 지출 대비해서 의료 관련 소비가 훨씬 높다는 그런 그 데이터가 있고요. 네. 또 미국의 리테일 판매액도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리테일과 홀세일의 의료 재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제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영인가 이게 적자를 본 CEO는 용서를 받아도 재고 관리에 실패한 CEO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재고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수요까지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OEM, ODM 하는 우리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이나 다 좀 제가 볼 때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둘 다 공장이 중남미 쪽,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건비도 굉장히 싸거든요. 또 이제 원부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수입을 해서 지금 환율이 갑자기 좀 튀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1분기 실적은 좀 환율 스프레드 좀 볼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1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다 좋게 보는데 일단은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주가 수준 2019년 고점 수준 일단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세실험 아직 못 넘어갔기 때문에 물론 멀티플만 보면 한세는 뭐 포기는 10배, 그다음에 영원모역은 7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영원모역이 좀 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뭐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사셔도 상관없다고 이쪽 보시는 분들은 둘 다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그 앞으로 이제 그 또 이제 보면 이제 지금 계절이 봄이 되고 가을이 되니까 이제 갭이라든가 자라라든가 H&M 쪽에 의임을 하고 있는 한세가 그래도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한복이라든가 겨울 스포츠 이쪽이 좀 많기 네, 때문에 아웃도어 또 계절성으로 좋고. 봤을 때도 한세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승은 빼시네요? 하승도 뭐 좀 탄력이 좋게 봅니다. 덜하더라고요. 예, 좋게 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고 좀 제가 볼 때 탄력이 좀 있는 애들 OEM, ODM 쪽으로 봤을 때는 한세나 영어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수급을 살펴보니까 이게 기관이 살 때 같이 오르고 기관이 빼면은 같이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세실업에 관심이 있다면 기관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서 이제 박 사장님 말씀대로 사실 좀 연속성 있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죠. 섹터도 그렇고 지금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오르면 무조건 팔고 짧게 가야 된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하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 텐베거들이 나오거든요. 2015년에 박스권 장세에서도 텐베거 얘기 나왔습니다. 한세실업 텐베거. 이게 텐베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마스크팩이라던가 화장품에서 텐베거가 2019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엔터주들이나 뭐 그 K 뭐 컨텐츠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엔터도 다시 리오프닝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OEM, ODM 쪽에서 보면은 저 이제 코로나19에서 중소형 OEM사들이 많이 도산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세실은 약간 대형 OEM사들을 바이어들이 찾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한세실업이 좀 약간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사실 그 보면은 대만의 OEM, ODM 업체들이 좀 있는데 대만이 사실 멀티플을 좀 더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 뭐 대만 업체들 보면 이제 마카롯이라는 애들 그 많이 올랐어요. 마카롯은 이제 한세랑 비슷하게 갭을 하고 있고 네. 에클락 같은 경우는 나이키나 룰루레몬을 OEM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우리보다는 좀 탑티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탑티어라서 멀티플 더 받는다 볼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일단 룰루레몬, 나이키 같은 좀 고급진 브랜드들 더 좋은 브랜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시나 이런 게 멀티플을 더 받는다 보는데 얘들이 한 20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 한세는 10배, 영모 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글로벌 그룹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OEM 업체들이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답이 없고 스토리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치고 가서 좀 물론 뭐 월봉으로 쫙 늘려보면은 고점은 더 높은 데 있는데 연간 52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고가 나는 영역에서 저는 오히려 제가 왔을 때 오늘 조정을 봤을 때 다행이다. 오히려 오늘 이만큼 더 올랐으면 얘는 이거 사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조정 받을 때마다 저는 제가 지향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매매거든요. 그래서 한두 종목에 막 몰빵 올인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리오프닝 관련돼서 일부 섹터들 중에서 의류 또 뭐 엔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지노라든가 관련해서 이제 볼 때 포트폴리오의 일부에서는 저는 충분히 한 번은 이런 말씀이 어떤지 모르게 베팅은 해볼 만하다. 올라가 있지만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부지점장님은 아까 그 대만 OEM 그 멀티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만 업체를 만약에 우리가 대만 업체보다 비싸다고 하면은 비싸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싸기 때문에 대만 업체 멀티플 이 20배니까 우리도 무조건 20배 갑니다는 아니지만 10배나 7배 정도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그 홀세일 리테일 쪽 재고도 아직 많이 떨어서 재고도 많이 채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계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높은 구간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세실업을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에 두고 좀 계속 봤어요. 근데 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기회 잘 안 주더라고요. 오늘 좀 5%대 큰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좀 맹국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이제 다들 아시죠? 기다린 조정 오지 않는다. 근데 이 고점에서 한 5% 빠지잖아요. 더 빠지기까지 또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죠. 일단 역시 아까 그 PI첨단에서 박 차장님도 이제 그 분할 매수 말씀하셨는데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매매의 관점에서 또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뭐 괜찮지 않을까.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가 시간이 한 1분만 제가 쓸게요. 네. 근데 한세시험을 제가 원체 좋아해서 그러는데 지금 작년 2021년도 6월 달에요.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2.5였어요. 근데 지난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폭이 5.5였어요. 그러니까 2배가 올랐어요. 근데 임금이. 올해 1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요. 코로나가 800만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지금 3월 달에 발표된 내구재 주문이 마이너스 2.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임금이 많이 올라갔죠? 그럼 몇 번 정도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내구재는 안 사요. 그럼 살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이쪽밖에 네, 없죠. 옷밖에.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실적도 보고 밸류도 보지만 트렌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어떤 섹터를 분석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 인사드릴게요.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그리고 조혜교 A1리서치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속보로 올려드린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에코프로비엠 잘 가면서 코스닥 1위, 시총 1위를 올라서는 모습도 있었는데 일단 무상증자 1대3 비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지금 한 주당 5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공시 참고하시면서 에코프로비엠 보유자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보이는 종목스타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매일 오후 4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미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